자, 여기까지 보장했고요. 자, 그러면 앞 페이지 가봅니다. 앞 페이지. 31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험의 목적, 어떤 품목을 우리가 이 저가전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하냐 봤더니, 자, 두 번째 보험의 목적에서 봐보시면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 즉 이때 우리가 언제 2020년 2월달 그때가 보험료 납입일이잖아요. 보험 계약 체결일. 즉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가입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대상으로 우리는 저가전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하더라. 그 다음 보상하는 손해를 가보시면 저가 종료 이전에는 종합보험 방식이어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7종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첫 번째 강풍, 태풍을 한번 봐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강풍이라는 것은, 태풍이라는 것은 최소한 태풍은 태풍주의보 이상을 발효돼야 됩니다. 그리고 강풍의 크기에 있어서는 초당 14m 이상이 있을 때만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때 과손에서 가까운 3개소에서 측정을 해. 근데 평균치를 빼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수치로 적용을 해줍니다. 태풍, 강풍. 5박이란 개념, 정랑호가 봉우리 저건 어쩌고저쩌고. 자, 그 다음 집중호우 봅니다. 집중호우는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보상을 해줍니다. 자, 우리 인삼에서도요, 집중호우가 나와요. 근데 인삼에서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보상을 해줘요. 근데 저가전은 12시간 누적 강수량, 인삼은 24시간 누적 강수량. 자, 차이점. 그 다음 지진 크기 얼마? 5.0 이상의 크기로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 주더라. 그 다음 뒷장 32페이지. 자, 가을 동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리로 인해서 사과가 얼어야 됩니다. 얼어야 돼. 자, 볼게요. 자,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이나 잎이 얼었어요. 그런데 몇 퍼센트 이상이 얼었냐면 봤더니, 자, 두 번째, 잎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해 주더라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33페이지에 나오는 가을 동상의 보장 기간하고 헷갈리시면 아니되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요, 가을 동상에는요, 피해를 어떻게 해주냐면, 가을 동상에는, 자, 일단 품목, 사과와 배는요, 과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과실에 대해서만. 즉, 사과가 얼어서. 근데 사과 잎이 얼었다. 그럼 보상 안 해준다고. 그런데, 단감과 떫은감은요, 떫은감은 둘 다 보상을 해줘. 즉, 과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고요. 단감잎, 떫은감 잎도 보상을 해줘. 다시 말해서 사과 잎은 물론 중요도 하겠죠. 강압순 작용을 하니까. 근데 이미 어때요? 그 정도 됐을 때는 사과 잎은 어느 정도 강압순 작용이 다 마무리된 거야. 그런데 이 감은 단감 잎하고 떫은감 잎은요, 이 단감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즉 애들이 강압순 작용을 계속해서 과일을 키워, 비대를 시켜. 그리고 우리 단감의 착색을 도와줘. 색깔이 노랗게 익혀. 그런데 이 단감잎이 와스로 떨어져 버리면 과일도 안 커버리고 과일 색깔도, 즉 단감 색깔도 안 익어버려. 굉장히 치명타야. 그래서 이 단감잎이, 떫은감 잎이 떨어져 버렸다. 특히 있잖아요. 단감잎보다도 떫은감 잎이 엄청 잘 떨어져. 태풍이. 왜냐하면 떫은감 잎이 훨씬 더 커. 걔네들이 더 잘 떨어져. 근데 단감잎은 실질적으로요, 잘 안 떨어져. 웬만해갖고는 잘 안 떨어져. 만약에 단감잎이 20개 떨어졌잖아요. 아니, 떫은감 잎이 20개 떨어졌잖아. 그럼 단감잎은 진짜 한 3개나 떨어졌을까? 그 정도로. 근데 떫은감 잎은 확실히 크고 단단해. 걔는 그냥 슥 떨어져 버려. 찢어지고. 그래서 이 단감의, 떫은감의 잎에서, 단감과 떫은감은 잎의 기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잎보상을 해주는 거야. 잎보상을. 그러면 자, 보장 기간. 우리 방금 가을 동상에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 그럼 종료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종료 시점이 방금 우리 30 몇 페이지? 33페이지에서 이 사과와 배는 가을 동상에 언제 끝난다고요?
11월 10일. 그 다음에 단감 달루가 언제 끝난다고요? 11월 15일. 다만 2부는 언제 끝난다? 10월 31일 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EP에도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이 고사를 해야만이 보상을 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33페이지에 있는 가을 동상의 보장 종류와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있는 그 가을 동상회를 같이 믹서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 EP에 있잖아요. 50% 이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EP에는 나무 한 나무의 EP 50% 이상 고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과수원 전체의 50% 이상의 고사를 해야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 있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착각 피해 조사 하잖아요. 뭘로 인해서? 지금 가을 동상에 피해 접수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우리 단감밭에 갔습니다. 단감밭에 가면 당연히 어때요? 과실에 대해서 가을 동상에 착각 피해 조사해야 되죠. 착각 피해 조사하면서 동시에 뭘 순조사 하겠어요? 입조사 하겠잖아요. 입조사를 할 때 우리가 착각 피해 조사할 때는 표본주를 선정해서 그 과실을 따잖아요. 따가지고 우리가 착각 피해 구성을 구하잖아요. 역시 이제 표본주를 선정했어. 그럼 그 표본주에서 동시에 뭘 하겠어요? 이 피해 조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이 표본주에서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은 걔를 갖다 뭘로 봐주는 거예요? 가을 동상회로 인한 이 피해 조사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해요. 실제 현장에서. 자, 그래서 가을 동상회 개념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소피해 봅니다. 과일이 익어버린 거죠. 뭘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자, 봅니다. 일소피해. 즉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최소한 폭염주의보 이상 발효되었을 때 두 번째 폭염특보가 발령된 때부터 언제요? 해제 후 72시간 이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일소피해. 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자, 우리는 이제 보상하는 손해를 뵀어요. 즉 저가 종료 이전에는 뭘로? 자연재해 조수해로 종합. 저가 종료 이후에는 특정 이원 방식으로 해서 7종만 보상을 하더라. 그럼 반대로 뭐예요? 보상해주지 않는 손해가 뭐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보상해주지 않는 손해가 뭐야? 해서 당연히 얘도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저가 종료 이전하고 저가 종료 이후로 나눠요. 자, 우리 열심히 공부했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 재병, 때마, 기기 열심히 했어. 첫 글자만 따서. 즉 개수, 재병, 땜, 하, 기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우리 여러분들 저가 종료 이전, 지금 여기는 수학기가 아니잖아요. 아직 수학 안 하잖아. 그래서 뭐가 빠진 거예요? 수학기가 빠졌어. 수학기가 아직 아니니까. 우리 첫 글자 암기를 할 때 개수, 재병, 때마, 기기 할 때 저가 종료 이전 이 수학기는 없다. 아직은 수학기가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첫 글자 개하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영농활동 안 해요. 즉 제초관리, 비배관리 안 해요. 보상 안 합니다. 병충해, 사과 병충해 보상 안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댐이나 제방이 무너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방제시설이 하자. 방제시설이 노후됐어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당연히 시설물에는 보상 안 하죠. 근데 예를 들자면 시설물인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태풍주의보가 발효돼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 즉 기상 뭐예요? 계약 체결 시점에 기상특보로 인해서 인한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해서 암기를 갖다가 개, 수, 재, 병, 때, 마, 기기인데 중간에 수학기는 아니다. 아직 수학기 아니니까. 자, 보상하지 않는 저가 종료 이후로 그럼 가볼까요? 저가 종료 이후에는 일단은 어디까지? 자, 이때는 수학기죠. 그래서 두 번째 가보시면
여기 이제 수학기 들어왔어. 거기 가보시면. 이때는 수학기니까. 그래서 개, 수 들어왔죠. 저가정리 이후니까. 개, 수, 재, 병, 땡까지 들어와 있죠. 거기 봐보시면. 개, 수, 재, 병, 땡까지는 똑같아.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를 해줘야 돼. 자, 플러스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방금 태풍, 저가 종료 이후는 최소한 초당 몇 미터 이상? 14m 이상일 때 보상해주죠. 그럼 반대로, 초당 14m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 안 해준다.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특정이온 방식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어쩝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사과나 배가 과실에 달려있는 걸 우리는 보상하는 거잖아요. 내 수확을 해서 창고로 넘어갔다. 그럼 당연히 보상 안 해주겠죠. 그래서 저장한 과실은 보상 안 해줘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뭐 저장성 약화라든가 경도 애들도 보상 안 해줘. 그 다음에 자, 동록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사과를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보면 막 녹이 쓴 것처럼 우리 사과 표면이 녹이 쓴 것처럼 이렇게 생긴 사과 기스 갖다 동록졌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동록의 원인은 정확히 아직 밝혀지진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뭐 약을 잘못 써서 그런다. 또는 뭐 시비를 잘못해서 그런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추측만 하고 있는데 동록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어. 어찌됐든 이렇게 사과 표면이 녹이 쓴 것처럼 이렇게 표면, 즉 상품성을 완전히 떨어뜨리겠잖아요. 이걸로 인한 것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 사과 전염병 있죠. 사과 전염병. 굉장히 아주 무서워. 아주 불에 탄 것처럼 아주 사과 과수원이 빨갛게 생겨버려. 우리 2020년 충청도 쪽에서도 총성 쪽에서 이번에 아주 그게 엄청나게 일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어. 그 병이 화상병이야, 화상병. 전염병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과 과수원이나 이거 화상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안전히 걔는 폐원시켜야 돼. 계속 전염돼 버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이야. 전염병의 일명. 즉 화상병 과수원도 보상해주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방금 어느 정도 있잖아요. 우리 과수원에는 당연히 이게 사과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당연히 뭐예요? 잎이 있어야 돼. 잎이. 그래서 이 잎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잎들이 광합성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여름철에 이 폭염으로부터 어느 정도 그늘을 만들어줘서 사과가 일소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확기 때 계약자가 사과야 빨리 익어라. 햇빛에 빨리 익어라. 해가지고 어때요? 낙이 아니라 잎을 너무 많이 따버리면 어때요? 즉각적으로 태양광이 비춰서 일소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즉 우리 계약자 잘못으로 인해서 무슨 피해가 발생해버리냐? 일소 피해가 발생해버려요. 근데 이 일소 피해가 발생하는 사유가 자연적인 우리가 관리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서 발생한 건 당연히 보상을 해주지만 계약자가 과도하게 잎을 제거해버려. 그걸 갖다 우리는 여기에 뭐라 하냐? 잎소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잎을 따버려. 그러면 어때요? 일소 피해가 굉장히 커져버리겠죠. 그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역시 병충해로 인해서 어때요? 잎이 다 떨어져 버려. 그것도 역시 보상 안 해준다. 즉 병충해에서 잎이 떨어져가지고 과실 일소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그것도 역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 추가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이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디까지 왔냐면 어디까지? 지금 교재 33페이지까지 온 거예요. 그죠? 자, 33페이지가 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보험 가입 금액 얘는 다음 주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부터 해서 지금 기본과정 들어갔잖아요. 지금 계속 시험의 어떤 난이도는요. 업무 방법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대충 이렇게 수박 걷어하듯이 공부하시면 절대 합격이 멀어져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강의 패턴을 굉장히 깊게 하나하나 정확도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저희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전혀 인강을, 기초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그날 수업하는 그 품목만이라도 인강을 꼭 들으시고 오시고요. 특히 내일 이 과목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어 정리를 듣고 오셔야만이 내일 수업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도대체 제가 뭔 말을 하는 거야?
할 정도로 이렇게 멘붕이 오신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어렵지만 그 기초 용어, 기초 과정 꼭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모르신 분들은 인강을 많이 참조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